자, 이번은 백엔드 로드맵입니다. 백엔드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고 백엔드는 이제 서버라고 보통 하는데요. 서버 사이드의 어플리케이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엔드는 아무래도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러스 약간 인프라의 이해도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프론트에서 호출되어지는 것을 응답해주는 그런 API 부분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 API가 구동될 수 있는 서버 환경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엔드의 개발 내용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roadmap.sh 접속해 보시면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훑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 인터넷은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터넷 중에서도 어떻게 동작되는지 원리라든가 HTTP 프로토콜 중요하죠. HTTP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개념, 그리고 여기 보면은 DNS 있어요.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 서버 접속에 대한 내용인 거죠. 서버를 어떻게 접속하고 어떤 통신에 의해서 응답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밌게도 프론트엔드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프론트엔드 할 때도 약간의 통신 그리고 백엔드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필요하듯이 백엔드를 하더라도 백엔드만으로 프로그램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 대한 지식도 약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네요. 자, CSS는 스타일,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이죠. 자, HTML은 마크업 랭귀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좀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OS가 나와요. OS. 자, 그러면 사실상 안드로이드나 iOS도 OS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다루어지진 않았었는데, 보면 이제 서버를 하다 보니까 서버에서는 좀 비중 있게 그 OS, 특히 이제 리눅스 개념 또는 OS 자체에 대한 개념. 왜냐면 백엔드는 아무래도 프로세스들을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기술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잘 해야 되지만 플러스 OS 또는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에는 OS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OS 컴퓨터 구조 뭐 이런 거 제 그 채널에 영상에 컴퓨터 구조라고 치시면 좀 자세한 영상들 보실 수 있습니다. 스레드란 개념, 프로세스란 개념 다 거기에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모리 관리 뭐 이런 것도 영상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S를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거죠. 백엔드. 자, 백엔드 랭귀지를 공부해야 된다. 랭귀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자바라고 보여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바 공부가 백엔드의 메인이 될 것 같고요. C샵으로도 또 PHP나 사실상 예전에 뭐 백엔드라기보다 이제 웹서버 웹 사이트 만들 때 JSP, 뭐 ASP, 뭐 PHP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예, 아주 좀 꽤 됐고 지금은 이런 언어보다는 자바 스프링 부트 같은 걸로 백엔드를 만드는 게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도 가능하죠. 노드.js 같은 것이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겠네요. 노드.js, 자바스크립트 기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전 컨트롤, 형상 관리, 그러니까 소스 관리는 Git. Git은 한번 프론트엔드에서도 강조를 했죠. GitHub. 기본적으로 이제 빗버켓도 소스 관리 툴이고, 소스 관리는 뭐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다 필요하다. 그리고 Git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it은 CLI 명령으로 좀 푸시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백엔드
아무래도 이제 DB가 빠질 수가 없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백엔드는 API 플러스 OS 운영체제 플러스 DB 뭐 이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B가 대표적으로 RDB 관계형 DB가 있었고 NoSQL DB가 있죠. 자, SQL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것이 오라클이었고 MySQL 그리고 포스그레도 많이 쓰고요. 마리아도 씁니다. MySQL, MS SQL은 좀 오래 전에 지금도 쓰이긴 쓰지만 MySQL이 훨씬 많이 되어지죠. RDB에서는. 그리고 NoSQL은 이제 몽고DB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다루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 보니까 그렇고 카산드라도 많이 쓰여지고요. 이렇게 시계열 쪽 리얼타임 관리하는 NoSQL DB. 결국 DB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좀 세분화해서는 DA나 DBA가 역할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수준 아니더라도 뭐 SQL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발자 수준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결국은 이제 왔죠. API. 결국 백엔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RESTful API 개발이 돼야 되고 JSON 같은 데이터 주고받는 포맷에 대한 데이터 타입 알아야 되고 SOAP도 근데 좀 됐죠. 예, SOAP을 사용한 지는 요새는 그냥 RESTful API로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오픈 API 스펙 관련돼서 스웨거 테스트하는 도구는 대표적으로 포스트맨 같은 게 있는데 스웨거는 이제 포맷 API들을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권한 관련돼서 나오고 인증 관련된 얘기 나오고 토큰 관련돼서 자바 웹 토큰 개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증 같은 것도 백엔드에서 처리가 되는 개념이죠. 캐싱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결국 백엔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빨리 전달할 것인가 개념으로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리고 이걸 캐싱이라고 하죠. 캐싱이 그 OS 레벨 안쪽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데이터를 캐시하는 개념으로 인터넷 구간에서 서버를 캐시 서버라고도 하고 엣지 서버라고도 하는데 그 사용자들과 가까운 곳에 데이터들을 두고 서비스하는 개념. 그리고 레디스 같은 것도 캐시 개념이죠. 이거는 DB 개념인데 메모리형 DB 그래서 키밸류로 저장이 되고 그것도 캐싱 처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큰 같은 거 매번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장해 뒀다가 바로바로 리턴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캐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고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죠. 암호화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핵싱 암호화. 자, 결국에 이제 그 테스트, API를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 뭐, 그리고 배포가 좀 더 발달이 된 것이 백엔드죠. 프론트엔드 아무래도 이제 APK나 iOS도 뭐 그런 IPA 파일들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웹도 파일이 되죠. 파일로 떨궈지긴 하나, 훨씬 더 배포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 또는 Development 해가지고 자동화 개념으로 자동화 배포 요즘 이제 데브옵스로 많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죠. 데브옵스 개념으로. 자, 테스팅 관련돼서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들이 있고, 보안 관점의 얘기,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디자인 패턴들, 얘기 나오고 있고, 도메인 드리븐이 MSA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쪼개는 단위를 이제 DDD를 많이 사용하죠. 도메인 관점으로 분리를 하고 쪼개고 하는 거를 단위로 나누고 이거를 하나하나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방식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치가 발달을 해요. 백엔드에서는. 그래서 검색 기능 엘라스티서치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루신 같은 그 검색 툴도 적용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이게 아키텍처적인 언급이 많습니다. 백엔드에는 아키텍처.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약간 화면 개발 위주이다 보니까 아키텍처적인 관점이 뭐 있긴 하나 백엔드 쪽은 아키텍처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죠. 이런 얘기들. 뭐 서버리스도 언급이 있네요. 결국 이제 서버 사이드 얘기니까요. 그리고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카프카 메시지 큐 개념. 왜냐하면 결국 데이터가 쭉 쌓이고 요걸 하나하나 처리한다라는 관점도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런 큐를 카프카 같은 걸 많이 쓰고 뭐 데이터 동기화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엔드에서는 메시지 큐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그걸 활용한 개발도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간의 비동기 통신이다 대표적으로 그런 메시지 큐에 카프카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과거에는 RabbitMQ 지금도 많이 쓰이지만 RabbitMQ도 많이 썼죠. ActiveMQ나 RabbitMQ라는 개념으로 많이 썼고 웹서버 서버들이 빠질 수가 없죠. 서버는 대표적으로 엔진엑스, 뭐 탐캣도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웹서버는 그렇고 와스가 이제 탐캣이나 제이보스 뭐 이런 서버들이 있고 웹서버 쪽은 엔진엑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파치도 많이 쓰이고 MS 계열도 있죠. 자, 네, 뭐 탐캣 얘기는 조금 빠지긴 했으나 탐캣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버를 어떻게 이루느냐, 물리적인 서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API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DB 관련된 내용들이 백엔드에서 다루어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바를 잘 짜고 스프링 부트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백엔드의 요건이지만 결국 이렇게 둘러싼 백엔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기술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기술 면접 준비라든가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뭐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고 저도 차차 조금 더 자세한 레벨의 얘기들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몇 분이 백엔드 쪽 얘기를 하셔서 좀 간단하게 한번 같이 훑어봤고요. 하나하나 주제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